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시간에 이어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잠깐 저희가 화장실 가는 타임 갖고 바로 연결하는 거니까 지금 똑같을 겁니다, 화면이. 옷도 똑같죠? 예, 옷도 똑같고. 뭐 다음 방송에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뭐 옷이 뭐 많지가 않으니까. 네, 저희는 뭐 가난한 노동자니까요. 예. 네. 아, 참고로 이제 저희가 뭐 얼굴을 보여드린다는 이런 게 아니라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그냥 졸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예, 졸면서 들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셔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전혀 몰라서요. 예, 그런 걸 하면은 뭐 좀 유튜브 볼 때 여러 가지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 했는데, 이제 뭐. 전 유튜브를 안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그냥 오죽 답답하면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 하여간에 여러분들 뭐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이거 뭐 광고 그 유튜브 정책 위반은 아니겠죠? 뭐 그쪽. 전 잘 모릅니다. 예, 그쪽 뭐 저기. 모르겠어요. 가입하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인터넷 세계에서 뭐. 예, 하여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방송에 이어서 이제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좀 버벅거리더라도 죄송합니다. 혹시나 뭐 일부 내용에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교육 기회의 공평함과 경쟁의 공평함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죄악시하지 말자.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이었다고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를 갖다가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어떤 좀 더 실력을 고양을 해서 그분들의 실력을 이제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게 진실된 공정함이 아닌가 라는 취지도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의 영역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애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면요. 학교 수업은 1교시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모든 학교가 똑같이. 예. 그렇다면 그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건 교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교육의 차이가 난다, 기회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수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실력이 뭐 뛰어나지 않거나. 그리고 뭐 그분들이 또 하는 변명이 뭐냐면 이제 제가 워낙 많이 만나봤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을. 그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학교가 입시학원이냐. 아니 고등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입시학원처럼 가르쳐야 되냐, 왜 입시만 가르쳐야 되냐, 고등학교의 존재 이유가 대학교 입시냐라고 반문을 하세요. 일단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현실상 이제 어떤 고등학교 고등교육과정을 마친다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력을 하는 어떤 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죠. 말씀 좀 드리자면 듣긴 좋아요. 그렇죠. 뭐 듣기 좋은 얘기예요. 뭐 저기 저쪽 빨간 나라 친구들이 말하는 뭐 빨간 나라 친구들까지 안 가도 되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듣기는 되게 좋아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꿈이 의사예요. 예, 의사일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은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질 않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수업,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수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시켜야죠. 근데 그렇죠. 뭐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이 그렇다 하면. 그런데 헛소리만 하는 거죠. 수능은 죄악시대에 있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회다. 그럼 경쟁을 이겨야 의대를 가는데 의대를 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생은 또 어떤 기회를 박탈당한. 그 학생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시험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없는 과목을 배우나요? 아,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선생님들 뭐 다 가르칠 수 있는 고등학교 과목이잖아요. 교과과정에 있는 수업에 충실하면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일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인데 수능은 철저하게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사고력 중심으로 시험 체제를 바꿔야 되고요. 지금 수능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학종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통의 경쟁 영역 안에서 수능만큼 공평한 제도는 없어요, 사실. 다만 시험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서 예. 혹은 지나치게 복잡해서 예. 혹은 가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들이 수준의 튀어나오다 보니 예.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아까 일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게 이제 대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자격을 어떻게 테스트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의 뜻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배울 숫자의 학문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시험이거든요. 네, 그렇죠. 대학교에서 학문을 예.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예. 있니 없니 예. 되게 잔인한 시험이에요. 이름 자체부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자체는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요. 예전 학력고사처럼 단순한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아이들의 사고력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94년 수능이나 95년 수능 문제를 보면요. 예. 거의 IQ 테스트 수준이었어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과하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퍼센트가 나눠지고 점수가 나눠지고 다들 대학을 갔습니다. 잘하는 아이는 잘하고 못하는 아이는 못했고요. 예. 단지 그때는 공부를 좀 안 했던 아이도 갑자기 수능을 잘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학교 교과목에 굉장히 강했지만 수능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억울하긴 했어요. 예. 하지만 어떤 제도라도 모두가 만족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네. 좀 뭐 억울한 부분이 네, 적지 그렇죠.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학종처럼 기준도 없고요. 도대체 내가 어떤 기준으로 떨어지고 어떤 기준으로 붙었는지도 잘 몰라요. 붙은 애들도. 뭐 그냥 또- 로또같이 사실 100명의 학종 합격자가 있다면 한두 명 정도가 예. 기적같이 붙어요. 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예. 열심히 외부 활동을 해서. 예. 하지만 98명은 대부분 조민이에요. 그 외부 활동이라는 게 뭐 그렇죠. 어떤 의료 과정의 어떤 뭐, 실험에 네, 참가한다든지 그렇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대학교 논문 뭐 참가하고요. 예,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붙게 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 일을 얘기를 하세요. 예. 봐라.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제도냐.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2%를 보고 예. 학종이라는 제도가 공정하다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적어도 기준은 존재하거든요. 수능은. 그렇죠. 내가 몇 점이고 내가 어떻게 됐고 어떤 점수고 내가 이 점수로 대학을 붙고 떨어지고는 확실하거든요. 대학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수능은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뭐 거기에 나아가서 뭐 다소 또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렇죠. 뭐 그런 아니면은 부분이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있다고 이제 한다면 저는 사실 대학교의 어떤 본고사라든 이런 거는 좀 부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참 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신 이제 대학교가 뭐 각 대학별로 사실은 뭐 실력 차이는 나는 건 사실이에요. 뭐 교수님의 문제인지 학교 분위기의 문제인지는 뭐 저는 네. 뭐 여러 대학을 다녀본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왜 좀 뭐 좀 말씀드리기 좀 좋은 대학 예, 하는 경우들이 조심스럽긴 있죠. 하지만 네. 뭐 서울대에서 본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은 서울대 안에서 어떤 본고사를 통해 예, 본고사를 뽑는다. 통해서 이제 뽑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그렇게 정부나 뭐 교육기관에서 반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이 본고사 부분은 예. 사교육의 영역이 심하니 예. 이제 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부분도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겠다는 아이가 있다면 예. 야간 자율학습이나 예. 혹은 보충 수업을 통해서 예.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뭐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되는 교사가 거니까.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고민하기 싫으니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또 그러면 또 선생님들의 전 또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노동 시간이 또 는다고 또 문제가 난리를 생기지- 치겠죠. 예. 수당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수당 또 주 나오잖아요. 52시간 또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그 선생님도 하루 종일 못하게 수업하시는 만들었으니-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냉정하게 학교 교사는 예. 자기들이 일주일에 받는 수업 시간으로 예.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뭐 노동한 서류 정리할 시간이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예.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뭐 방학 때 네, 그럼 방학 때 노동을 하지 않고 무노동 임금은 어떻게 카운팅이 되는지. 또 그렇게 또 탕생시키면 또 어떻게 답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월로 따지거나 연으로 따져서 수업 시간을. 네. 아이들도 수업 일수가 줄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카운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을 고민하는 거지, 단순하게 뭔가를 더 해주기는 싫으니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그냥 지금 있는 걸로 대충 치자예요.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충 치자. 왜냐하면 외부 활동 아이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선생님 저 뭐 하고 왔어요? 그럼 써주면 그만이거든요. 심지어 아이들이 직접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뭐 알아서 그렇죠. 만들어지는. 자기소개서 자기들이 알아서 예, 서류를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학원에 요즘 많이 하거든요. 자소서 대필해주는 그런 입시 컨설팅하는 데 굉장히 많은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예, 비용이 상당해요. 그런데 학종이 그래도 공평할까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종은 정말로 공평한 제도고 지난 10년간 아주 공평해왔고 수능이라는 건 단순하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잘 보는 시험이다. 저는 그런 발상 자체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다른 학교 선생님들 소위 말하는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 외고나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 선생님들만큼 본인들은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없으니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학 가는 방식을 생각하자. 저는 그게 학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경쟁이란 영역은 좀 더 투명해야 되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기준이 투명하면 애들이 본인들이 노력할 기준점을 잡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학종은 뭐 해야 될지를 애들이 몰라요. 학부모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지고 있는 학부모, 뭔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입시를. 그럼 이런 것들도 뭐 저희도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네. 뭐 교육부 장관님이라든지 네. 우리 대통령님이라고 하죠. 요즘 각하라고 안 하고 네. 대통령님이라든지 모르셔서 지금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봐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 뭐 어떤 분들은 알면서도 외면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 모른다고 봐요. 그러면 뭐 그분들이 직접 모를 수는 있지만 네.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좀 알 수 있잖아요. 두 길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하는 양반들이요. 예. 저희가 이제 PC, 뭐 폴리티컬 코렉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싸한 얘기만 해야 돼요. 표를 얻으려면. 표를 얻으려면요. 경쟁은 나빠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다 같이 잘 살지 못할 거라면 다 같이 가난한 게 나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다 같이 공부를 못하는 게 나은 거네요. 그렇죠. 그게 나은 거죠. 누구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을 가서 칭찬받는 것보다는 다 같이 대학을 안 가면 경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회가 발전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통령을 20년씩 할 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지금 뭐 교육부 장관만 해도 총선 나가실 거잖아요. 교육부 장관 몇 년 한다고요. 그 1, 2년 동안 그냥 학부모들이나 누구 좋은 얘기만 좀 해주다가 총선 나가서 나 이런 거 했어요 하고 국회의원 되면 되는 거예요. 네. 립서비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시학 때 그게 과연 학생들의 상황을 깊이 생각을 하고 만든 정책 아니에요. 그냥 조민권이 터지니 그걸 부랴부랴 수습해서 국면 전환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교육 정책을 그렇게 짠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문제죠. 사실은 뭐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저희가 추후에 또 다루기도 하겠지만 이제 어떤 정책을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는 사실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이 자주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그 정책을 뭐 한번 만들면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백년지대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어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정책을 바꾼다는 게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교육 정책은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 당사자고요. 근데 교사들 얘기만 들어요. 교육 정책 결정할 때 모든 학생은 불가능하더라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의견을 듣기만 하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생글생글 웃기만 하는 거지.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진 않아요. 사실은 진지하게. 왜냐하면 전교조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 집단이고요. 충분히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렇다면 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지 학생들이 투표권이 있나요? 없어요. 학부모님들은 단체를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자기 정치색이 정해져 있고 이들의 눈치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교육 정책 하나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없는 일은 있기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결국은 정교조라는 집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수 정치 집단은 교총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아까 교사들의 눈치를 보는 교육 정책에서 이건 굉장히 잘못되게 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학생이 서비스를 받는 거고 학생이 그 지옥을 겪어야 돼요. 입시라는 지옥을. 그런데 그 지옥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그 지옥의 간수장들에게 지옥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라. 그러니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교사들이 그럴싸한 말로 얘기해요. 그러면 학교가 대학 가는 뭐 과정일 뿐이냐. 학교의 역할도 있지 않냐. 그러면 대학을 안 보내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자기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그 아이가 일반 인문계를 졸업했을 때 그 아이의 다음 삶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크게 맞으면 실업계 인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특성화고라고 부르는데요. 특성화고에서도 뭐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쪽에서 취업을 얘기한다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인문계라는 건 기본 전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간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다 대고 대학을 왜 가니라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잘못 온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부모들이 욕심에 의해서 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갔을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럼 이 아이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느냐? 없잖아요. 요즘 뭐 인문계 직업반도 잘 없는 것 같고 가끔 이제 몇몇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취업할 수 있는 취업학원이나 이쪽으로 좀 고3 때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전제돼야 될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오히려 교육정책 외의 분야에서 만약에 다른 정치인들이 교육이라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분야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취업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뭐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실습이라고 내보내놓고 노예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일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망한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일선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웃긴 얘기죠. 그렇게 죽은 아이들 빈소에는 정치인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화제가 되었을 때 신문에 내서 난리가 나니까 저는 정말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친구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무정부주의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진보주의자인데요. 제가 굉장히 역겨웠던 게 작년에 지하철 문 고치다가 자동문 수리하다가 안전문 수리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초반에는 그 박원순 시장은 얼굴도 안 비쳤었어요.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꽃을 갖다 주기 시작하니까 마치 그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등장해서 꽃 한 송이 주고 끝났거든요. 그 뒤로 또 죽었잖아요. 저는 그 컵라면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어린아이였어요. 뭐 19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성화고 졸업을 하고 뭐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지하철문을 수리를 하게 된 건데 그 아이에게 그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말을 했을지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과연 대부분의 고3 아이들이 난 대학의 뜻이 없으니 엄마 취직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른들의 잘못이 사실은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어른들의 잘못이 많이 크죠. 대학을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자,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보렴.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렴. 대학만이 길이 아니야. 이게 순서지. 아이들한테 야, 대학 안 나와도 돼.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지금은 그 상황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칠 자신이 없고 나는 너희들을 수능을 잘 보게 막 교육을 시킬 능력이 안 돼. 그러니 뭐 앞으로 일은 니들 어차피 사는 거고 나는 니들 졸업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난 니들한테 인기는 얻고 싶어. 근데 너가 공부도 못하고 나도 공부를 잘 못 가르치니 야,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걔들 다 학원빨이야. 강남 애들 다 학원빨이야. 우리는 강남이 아니라서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수능을 못 보는 거야. 우린 무조건 학종해야 돼. 이게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전 진짜 화가 나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요즘 아이들이 좀 많이 성숙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자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들은 휩쓸려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뭐 이 사회가 항상 불공평하고 그렇죠. 불평등하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네. 뭐 불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사는 내내. 네. 뭐 저도 뭐 얼마까지만 해도 불만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얼마까지만 하셨나요? 저는 아직도 많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좀 많았는데 이제 현실이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네, 그렇죠. 좀 인지를 하니까 늦게나마 이제 이렇게 이런 방송까지 이제 하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육 제도에 대해서요. 예. 단순하게 본인들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진심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가 나쁘다 이런 뭐 취업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취업했을 때 좀 노동자답게 일하는 사람답게 일을 해야지 노예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교육도 네. 받고 네.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뭐 심지어 뭐 이제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는데 그렇죠. 뭐 그런 일은 사실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값싸게 쓰려고 걔들을 쓴다라는 인식밖에 안 되는 거 위험한 일인데 뭐 오래 일한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하니 그냥 싼 맛에 취업도 안 되고 어린애들 데려다가 야, 좀 열심히 하면 정직원 시켜줄게. 이거 해. 혼자 해.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을 가지 말고 니들의 꿈을 찾아라. 직장을 가라. 대학 안 가도 된다. 과연 이런 말을 책임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일단 의문이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좀 더 투명해 보이는 수능에 집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뭐 요즘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지고 뭐 사회적인 전반적인 언론이나 이런 뭐 네. 좀 뭐 다수 여당의 이제 뭐 가치관도 그렇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강남에 산다든지 특목고에 뭐 단순히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이라든지 뭐 외고라든지 뭐 이런 데 다닌다고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이 뭐 환생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야지 환경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몸으로 노력하는 것만 어떤 노동이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뭐 자본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경제력의 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의 문제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뭐 여러분도 또 투자 같은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투자한다고 반드시 이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학생의 노력이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고 네. 이런 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의 좀 더 나은 노력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도도 뭐 한 말씀 하시죠. 제도 부분은 제도는요. 네. 투명하게 가는 게 좋아요. 예, 투명하게.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수능을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외부 네, 수능 문제는 좀 더 소프트해져야 되고요. 예. 지금은 좀 과해요. 시험 문제 자체가 과해요. 예, 좀 어렵더라고요. 네, 좀 과해요. 예. 그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수능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해서 아이들의 교과 과정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네. 수능만큼 아직까지 대한민국 시험 제도에서 예. 학력고사나 수능만큼 깔끔했던 제도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외부 개입 요소는 전혀 없으니까 사실. 이 학총이라는 게 얼마나 혼돈의 카오스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시가 확대되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굳이 한 말씀 더 붙이자면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건 선생님들이에요. 가장 1차적으로는. 그렇죠. 제도는 아니죠. 네. 선생님들이 먼저 조금 더 각성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확실한 노선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갈 건지 말 건지 안 갈 거라면 예. 너가 이런 방향으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줘야지 막연하게 경쟁이나 노력을 폄하하고 대학을 가겠다고 노력하는 부분을 조금 하찮게 여기지 않나. 그리고 막상 대학 잘 간 애들은 또 자기들이 가르쳤다고 되게 의시돼요.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다 그랬어요. 말은 되게 그럴싸하게 뭐 서울대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요. 이런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교육 아주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내가 가르친 애가 서울대 갔잖아. 재밌는 세상이에요. 뭐 네. 자랑은 하고 싶겠죠. 뭐 자기 자식이나 아이들에도. 아니 왜요? 대학 가는 게 아니 뭐 교육이 경쟁화 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서울대 갔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뭐 사람이라는 게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고.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 같으면 사회가 이 지경이 안 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래요. 사실 기분이 좀 너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 만드는 거고 이게 뭐 보수 쪽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게 무슨 좌파의 특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양극화 전략 우파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제발 이 사람이 사는 의식주 그리고 그 이전에 본능적인 자기 자식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그 애정이 교육으로 나오는 건데 저희는 특히 심한데 그런 교육 정책만큼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좀 책임 있게 세상에 교육부 장관이 총선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입니까? 아이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관 임명되는 사람들이 총선에 나가더라도요 절대 총선에 안 나갑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총선 나갔거든요 이때까지. 저는 유은혜 장관을 보면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될 때 출사표처럼 던진 말이 전 다음 총선에 나갈 겁니다였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좆됐구나. 이것도 갑자기 이제 비속어를. 화가 나서 그래. 진짜 사람이 이렇게 주옥이 되는구나. 네, 사람이 좆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방송에는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장관을 같이 하고 뭐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장관에 앉히고 뭐 출마를 한다든지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도 안 하시면서 장관 자리를 한 자리씩 그런 부분에 하시고. 대해서 한번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얘기 좀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깔끔한 마무리.